침투 탐상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현상제 피막으로 침투제가 빨려 나오는 것은 모세관 현상에 해당이 된다. 답은 현상제는 색 대비를 향상시킨다. 3번 짧은 시간 내에 지시 모양을 관찰하게 한다. 랍은 현상제는 액체상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체 표면에 두껍게 도포된다. 옳지 않은 것은 라번이네요. 라번인데 현상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액을 끄집어내는, 빨아 올려내는, 흡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현상제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보면 현상제를 뿌릴 때는 원칙이 시험면이 얇게 보일 정도로 얇게 도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라번이 되겠네. 15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 모세관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제 응집력이라든가 점착력, 표면장력, 점성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관 현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모세관 현상 때문에 침투 탐상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응집력이라든가 점착력, 표면장력, 점성 이 네 가지의 물리적인 요인 중에 침투액이 결함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점성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후유화성 침투제와 작용하여 물로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은 갑은 유화제, 납은 현상제, 답은 물, 납은 알코올인데 후유화성 침투제라고 하는 것은 침투제의 종류가 후유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 수세성과 후유화성과 용제 제거성의 그 침투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후유화성 침투제는 이제 유화를 시킨 후에 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침투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후유화성 침투제를 시험체에다 적용을 했다 그러면 소정의 침투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유화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화제를 적용을 해서 유화를 시킨 후에 물로 싹 세척을 해주는 그런 침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유화제. 유화제란 말은 이제 부드럽게 해서 물로 수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유화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번이 답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 표면이 오염되었을 때 이를 제거하는 전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전처리 방법은 크게 이제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과 용제법이 있습니다. 자, 기계적인 방법은 이제 뭐 와이어 브러시라든가 초음파, 뭐 샌드 브라스팅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화학적인 방법은 산이나 염으로 부식시키는 것이 화학적인 방법이고, 용제법은 이제 뭐 일반 용제를 이용한다든가 전기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1번 세제, 용제 세척, 2번 전기탈지, 침투 시간, 3번 페인트 제거제, 초음파 세척, 기계적인 방법, 고온 가열되어 있는데 나버 침투 시간, dwell time, 침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있을 경우에 결함 속으로 침투액이 침투에 들어가는 시간을 침투 시간, dwell time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침투에 해당되는 용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틀린 것은 나번, 17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균열 내부에 있던 침투제가 현상제 도포 후 표면으로 이동해 나오는 원리는 또 나오는 원리는 뭐 모세관 현상이죠. 모세관 현상.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 이렇습니다. 모세관 현상은 어떤 액체가 담겨져 있는 비크의 유리관, 이때 유리관이 모세관이라고 하죠. 유리관을 집어넣었을 때 유리관 속의 액면의 상태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모세관, 유리관 속의 액면의 상태가 대부분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하강하는 경우는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13.6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강하고 대부분이 상승을 하게 되지요. 자, 18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침투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침투제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분무법, 스프레이, 그 다음에 브러싱, 솔질법이죠. 스프레이법, 솔질법, 디핑, 침적법, 그 다음에 플로링, 흘림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침탄법이라고 되어 있죠. 침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 경화시키는 금속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표층부에 탄소를 투입시킨 후에 담금질을 해서 표층부만 경화시키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이 침탄법입니다. 무슨 고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 뭐 가스 침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9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적심성과 어떤 액체를 고체 표면에 적용할 때 액체와 고체 표면이 이루는 각도인 접촉각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적심성이란 말은 표면을 적시는 능력입니다. 이때 접촉각으로 측정을 하는데 접촉각이 작을수록 적심성이, 즉 액체가 표면을 적시는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갑은 접촉각이 90도보다 클수록 적심 능력이 제일 양호하다. 2번 접촉각이 90도에서 적심 능력이 제일 양호하다. 3번 답은 접촉각이 90도보다 작을수록 적심 능력이 양호합니다. 라번 접촉각과 적심 능력은 서로 상관이 없다. 자, 20번의 답은 답이 되겠습니다. 90도보다 작을수록 적심 능력이 양호합니다. 자, 다음 중 침투제의 성질로 옳은 것은 갑은 일반적으로 침투제는 표면 장력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큰 것이 좋습니다. 침투제는. 납은 침투제의 점성이 클수록 침투 속도가 크다. 점성이 크면 침투 속도가 떨어집니다. 답은 침투제의 비중은 통상 1보다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침투제의 비중은 1보다 작습니다. 대부분이. 자, 랍은 침투제는 비휘발성이 바람직하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옳은 침투제는 비휘발성이 바람직합니다. 자, 21번의 답은 라본이 되겠습니다. 라본. 22번은 침투제의 침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침투제의 침투력, 결함 속으로 침투 들어가는 힘 얘기하는 거죠. 틀린 것은 갑은 시험체의 청결도, 납은 개구부의 형태, 답은 개구부의 청정도, 랍은 시험체의 분자량, 이거지요, 답이. 자, 22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라. 침투 탐상 시험 시 연결된 선형지시 모양이 나타났다면 다음 중 어떤 결함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선형 모양, 자, 다공질의 구멍, 납은 슬래그 혼입, 답은 수축공, 랍은 갈라진 틈.
선형지시, 갈라진 틈, 이런 거죠. 뭐 균열 같은 이런 유가 선형으로 나타나죠. 수축공, 뭐 슬래그, 구멍 이런 것들은 되게 둥근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요. 해서 23번의 답은 라번, 갈라진 틈이 되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으로 검사하기 가장 어려운 시험체는 가번 주철, 나번 단검질한 알루미늄, 다번 유리로 만들어진 부품, 라번 다공성 물질로 된 부품 이거지요. 검사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험체는 라번입니다. 침투 탐상 검사는 이제 금속이나 비금속 다 검사가 됩니다. 금속이면은 또 철과 비철로 구분하죠. 그리고 철이라든가 비철, 알루미늄, 구리, 아연 이런 것들, 뭐 비금속,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표면 검사가 다 됩니다. 단 다공성 재질,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는 현무암과 같은 이런 재질 재료들은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만 빼면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침투 탐사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24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체. 자, 다음 중 표면 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면 장력은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한다. 장력. 다운되죠. 나번 표면 장력은 액체의 고체 표면 적심 능력에 영향을 미치죠. 미치죠. 답은 액체가 스스로 팽창하여 표면적을 가장 크게 가지려고 하는 힘이다. 라번 액체의 표면 장력은 첨가하는 물질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표면 장력의 정의는 표면 장력은 어떤 액체가 닿는 면적, 액체가 닿는 면적이 최소가 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연잎에다가 물방울을 던졌을 때 물방울이 잘 굴러가지요. 이런 현상은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면 장력은 그 적심 능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요. 그래서 이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 침투 탐상 시험에서 의사지시 모양이 나타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의사지시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되는 거짓 지시, false indica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원인이 아닌 것. 전처리가 부족하면 의사지시, 실제 지시가 아닌 거지요. 의사지시는 실제 지시가 아닌 의심이 되는 거짓 지시를 의사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원인은 전처리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또 제거 처리가 부적당할 경우, 과잉 침투액 제거가 부적당할 경우, 또 시험체의 형상이 단순하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이게 답이네요. 외부 경로를 통한 오염이 있을 경우에도 의사지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해서 26번의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침투 비파이 검사의 단점은 자석에 붙는 재료의 하나의 검사 가능하다. 답은 표면에 노출된 결합만 검사할 수 있다. 답은 자성 재료의 하나의 검사 가능하다. 라번 전기가 통하는 재료의 하나의 검사 가능하다. 자석 이건 자분 탐상 얘기하는 거죠. 1번 자석에 붙는 재료. 자성 재료도 자분 탐상. 전기가 통하는 거는 와전류 검사지요.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나번 표면에 노출된 개구된 결합만 결합 입구가 열려있는 결합만 검사 가능한 것이 침투 탐상 검사입니다. 27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KSV 0816에서 VC-S 시험법의 시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V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투액을 얘기하는 거고 S는 현상액을 얘기하는 거죠. 현상제. V는 염색을 의미하는 거고 F는 형광. C, A, B, C
D 뭐 이런 것이 있는데 A는 임의적으로 뭐 수혜성, B는 후유화성, C는 용제 제거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C니까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고 S가 솔벤트 속건시 현상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순서 전 처리를 하고 침투 처리, 제거 처리, 현상 처리, 관찰입니다. 관찰. 자, 가번이 되겠네요. 가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